영상을 찍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좀 어색하네요. 저도 뭐 전문적으로 유튜브를 하거나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일상 기록으로 하는 사람이어서 어색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제가 에티하드 하이어뷰가 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 영상으로 에티하드 끝내보시라 하는 마음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하이어뷰를 본 면접이 아니라 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본 사람이어서 사실 하이어뷰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하이어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쭉 봤을 때 AI로 먼저 평가가 매겨지고, 그리고 또 저희 리크루트먼트 스태프분들이 한 번 더 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에티하드의 전반적인 뭐 분위기라든지 좀 에티하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잡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될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빠르게 보고 한번 참고하시는 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에티하드를 면접을 보게 된 계기랑 어떤 어세스에서 합격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한번 써놨거든요. 근데 정말 보시다시피 짧게 써놨어요. 제가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거에 좀 강해가지고. 저는 4년제 항공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 대학교 전공을 말씀드리면서 스펙을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4년제 항공과를 졸업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토익밖에 없었어요. 토익도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고 한 7, 800 정도? 700대 후반, 800대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라 그 뒤로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터져서 뭔가 그때 당시에는 안 끝날 것 같아요, 코로나가. 근데 빨리 일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 승무원은 이번 생에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예 다른 쪽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토익 갱신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그때 예전에 대학생 때 한번 봤던 그 토익 그거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다른 스펙은 없었어요. 뭐 워킹 익스피리언스 쓰는 것도 그때 저는 이전에 트립닷컴에서 일을 했었어요. 항공권 부서에서 뭐 업무한 경험, 이전에는 거의 파트타임 잡만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썼었어요. 뭐 화장품 가게에서 일했던 거, 아디다스에서 일했었던 거, 막 이런 거 빼놓지 않고 썼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들과 다르게 외국은 알바도 직업으로 쳐요. 그렇기 때문에 나 경력이 알바밖에 없는데 라고 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알바에서 한 경험을 최대한 말씀하시면 되니까 알바 경력도 좀 잘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짧게 몇 개월 한 거보다는 좀 꾸준히 오래 하셨던 거 위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어 스피커예요. 근데 일본어 자격증이 없어요. 제가 일본어를 제대로 막 공부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가다 보니까 일본어를 말하고 또 이해하는 게 자연스럽게 됐고 읽는 거는 간단한 한자 정도. 그러니까 어려운 한자를 제가 읽을 줄을 몰라서 문맹이에요. 그래서 일본어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게 저희 에티하드는 할 수 있는 언어를 자격증이 없어도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이력서를 자유 형식으로 자기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일본어를 썼고 일본어는 네이티브 말하는 스피킹 네이티브, 읽는 거는 뭐 중간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썼었고 영어도 플루언트 일본어 플루언트다. 일본어도 플루언트, 영어도 플루언트라고 썼어요. 영어는 사실 그때 플루언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해야 하니까 영어를 플루언트로 썼고 한국어는 당연히 한국인이니까 네이티브라고 썼었습니다. 그리고 키는 171, 2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172로 썼어요. 근데 사실 저희 배치메이트 좀 친한 언니만 봐도 그렇고 키가 작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엄청 키 큰 사람만 선호한다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키가 크면 유리하긴 하겠죠. 왜냐면 앞리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앞리치만 닿는다면 키가 작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160 초반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뭐 키에 대해서 그렇게 타이트하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외형적인 부분은 사실 각국의 나라의 친구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선호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순한 이미지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학교래 회사 매뉴얼에도 아이라인을 캣츠 아이로 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좀 순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친절한 이미지? 왜냐면 다른 외항사 중에서는 되게 센 화장을 선호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에뛰아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한테 그게 좀 어울린다. 면접 때만큼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면접 봤을 당시의 사진을 한번 있으면 첨부를 해볼게요. 근데 그때 저는 굉장히 캣츠 아이로 갔었거든요. 어울려서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외항사에 대한 그런 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외항사는 무조건 진한 화장을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붙은 걸 보면 그냥 본인한테 잘 어울리고 그날 예뻐 보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몸무게 부분에서 가끔씩 물어본 친구들이 있어요. 외항사는 뚱뚱해도 된다는데 괜찮냐? 뭐 외항사는 오히려 좀 키 크고 마른 사람 좋아하는데 괜찮냐? 너무 카더라가 많죠. 왜냐면 저희 회사에는 약간 플러스 사이즈 친구들도 있고 좀 마른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들어올 때는 거의 마른 친구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뭐 다른 항공사 어떤 항공사처럼 뭐 비행을 막는다든지 정확한 몸무게 수치를 만들어 오라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마르지 않고 엄청 또 플러스 사이즈가 아니면 그 범위는 좀 유연한 것 같아요. 에티하드는. 대신에 옷을 입으실 때 또 자유복장이기 때문에 좀 날씬해 보이는 옷 입으면 충분히 그 부분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자유복장이랑 그냥 지하상가에서 원피스 사서 입었었거든요, 그때. 왜냐면 제가 진짜 정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항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라서 그냥 제 마음대로 했어요, 그때. 벌써 서두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뭔가 영상 편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일단 저는 면접 계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 트립닷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는 선배가 외항사에 취업이 돼서 외항사에서 일을 해보니까 외항사에서 일하는 거 괜찮다. 아직 국내가 뜨지 않았으니까 한번 외항사 넣어보는 거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했는데 에뛰아드가 그때 딱 뜬 거예요. 그때가 4월 채용이 있었고 5월인가 6월 채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4월 채용에 한 100명을 뽑아갔대요. 근데 6월 달에도 좀 많이 뽑을 것 같다. 이렇게 텀을 짧게 두고 온 거면 좀 많이 뽑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서 전 4월 달엔 채용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채용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느 정도 베이스였냐? 외항사 면접에 대한 베이스가 요 정도였어요. 진짜 완전 땅이었어, 땅. 그래서 CV도 그냥 구글 쳐서 어떤 사람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에어라인 서비스 뭐 컴퍼니 CV 이렇게 치면 외국 분들이 만든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외국 형식으로 보고 대충 만들어서 냈어요. 근데 한 이틀인가 밖에 안 남은 거예요, 면접이. 근데 또 면접을 오라고 인비테이션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준비해야 될까 하다가 이거는 준비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한번 분위기나 보러 가자. 마음을 편하게 먹고 하고 면접에 갔어요. 면접에 가서 홀 같은 데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서 설명을 들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리크루트먼트 팀들이,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이 서로 너무 분위기가 좋고 이런 항공사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가족 같고 서로서로가 보기에도 그게 너무 잘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물론 첫 면접이었지만 에뛰아드 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랑 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성격이랑 회사 성격이랑. 그리고 이제 CV 드랍을 먼저 했는데 CV 드랍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를 들고 그 면접장에 들어가면 면접장이 이렇게 네모난 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코너에 한 분씩 인터뷰어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 줄을 서가지고 빨리 끝나는 사람 그 뒤로 가서 그 인터뷰 앞에 가서 앉아서
제가 CV를 이렇게 드리고 그거를 보고 즉석에서 질문을 주고받고 간단한 자기소개나 그런 걸로 1차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CV 드랍인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항공학과를 졸업을 했다 보니까 다대다 면접만 경험이 있어요. 뭐 모의 면접 같은 거. 그리고 학교에서 배울 때도 외항사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거를 막 들었을 텐데 저는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일단 CV를 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으로. 나는 이렇게 같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일단 들어갔어요. 근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저희 스타랜 이미지 약간 리더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면접자로 왔었거든요. 면접관으로. 그분이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너 일로 오라고. 제가 막 얼타고 있으니까 이렇게 터벅터벅 갔어요. 가서 면접 보고 또 얼떨결에 붙었어요. 그리고 붙고 그 다음이 토론 면접이었거든요. 토론 면접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토론 면접 다음에 이제 파이널이었는데 그 전에 떨어졌어요. 여튼 그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그때 든 생각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정도로 붙은 정도면 다음에는 무조건 붙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니던 트립닷컴을 바로 정리를 하고 아부다비, 이 에티하드 베이스가 아부다비잖아요. 그래서 아부다비에 있는 한인 학원에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잠깐 아르바이트식으로 양해를 구하고 일을 하면서 면접을 준비를 하고 어세스 그 레터를 보냈어요. 면접 보고 싶다. 그 지원하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두바이에서 어세스가 열린다고 인비테이션이 와서 그거를 보러 두바이에 갔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에서 면접 보고 붙어서 지금까지 에티하드에서 노예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노예입니다, 노예. 여튼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제가 에티하드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도 면접을 보고 또 외국에서도 면접을 봤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느낀 게 에티하드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또 한국에서 면접 볼 때랑 외국에서 면접 볼 때랑 내가 좀 보여줄 수 있는 필살기가 좀 다르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어요. 일단 제 자세한 면접 썰은 이게 사람마다 스토리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지 몰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냥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여줬는지 그리고 보여줬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에티하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인재상까지 해서 간단하게 오늘은 좀 빨리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 면접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영상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인들을 뽑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한국인들한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친구들을 뽑으면 그 친구들한테 또 기대하는 게 달라요. 왜냐면 이게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 나라의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인종차별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일을 해보니까 정말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그 민족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인들한테 우리 회사가 기대하는 거는 일단 하드워커, 진짜 열심히 일해요. 효율성이 미쳐버려요, 진짜로. 이게 한국인들끼리 있으면 잘 못 느껴요. 아마 한국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와서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처음엔 좀 그게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 첫 번째로 효율성이 미쳤어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효율성보다 매뉴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분위기, 내가 일하는 분위기가 좀 편해야 돼. 이걸 먼저 생각한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계산을 잘못해서 서비스하는 시간이 너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유럽 친구들 중에서는 우리 오늘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인들, 거기 한국인 2명 있었거든요. 그럼 한국인들은 못하긴 뭘 못해. 이 서비스? 이거 하지 마. 저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최대한 효율을 높여서 어떻게든 시간 안에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민족이 저는 한국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서비스에 특화돼 있어요. 왜냐면 어떤 나라들은 제가 웃으면 너 왜 웃냐, 이유 없이 왜 웃냐, 우리나라에서는 이유 없이 웃는 거 그거 되게 멍청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친구들이 잘못했죠. 왜냐면 이런 일을 하려면 멍청해도, 자기네 나라에서 멍청해도 여기 왔는데 당연히 웃고 그렇게 일을 해야지. 근데 여튼 이런 식으로 좀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웃고 좀 친근하게 다가가고 좀 가족적인 분위기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좀 회사에서도 그런 거를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손님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 외국 서비스가 되게 불친절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그래요. 외국 서비스 중에 불친절한 서비스 굉장히 많고, 또 외국인 친구들 중에서 없는 걸 어떡하라고 약간 손님들한테 이런 태도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회사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 나라 친구들이 좀 그래.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크면서 받아왔던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에서 좀 특화가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 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볼 때의 차이점은,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기본치예요. 기본값.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보여주는 거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약간 이런 거 플러스 에티하드가 좋아하는 인재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인들 중에서 에티하드 인재상이랑 맞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많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에티하드는 너무 공손하고 또 한국 항공사 스타일이 아니라 좀 친구 같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선호를 하다 보니까 좀 면접에서 긴장되고 또 예의를 갖추려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가식적이다라고 에티하드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티하드 면접 볼 때 한국 분들이랑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좀 더 프렌들리하고 좀 패밀리 오리엔티드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CV 드롭 할 때 정말 무난하게 끝났어요. 왜냐면 대답도 잘 못하고 이게 영어도 악센트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들었을 때 질문도 잘 못 알아듣고 그냥 저냥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경험이었다 싶어서 저한테 마지막에 뭐 이제 뭐 너 나갈 거고 뭐 그럴 거다, 오늘 괜찮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당연히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나 되게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떨렸는데 너가 되게 잘 들어줘서 좀 그래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너 정말 친절한 아이구나 제가 이랬어요. 그 면접관한테 제가 오히려 너 정말 친절한 아이구나, 그래서 저번에도 왔다고 들었는데 그때 되게 많이 뽑아갔다며 너는 힘들었겠다 이랬더니 걔가 너무 힘들었다, 진짜 애들 너무 많이 왔다, 한국인데 에티하드 너무 사랑해줘서 고마운데 정말 우리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한다, 너 오늘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코리안 바베큐 한 판 야무지게 먹고 올리브영 한 번 싹 돌고 너 조심히 돌아가라,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이랬더니 갑자기 너무 감동을 받아 하면서 저한테 너 너무 스윗하고 너 진짜 자세가 됐다면서 오늘 이메일을 꼭 확인하라는 거예요. 스팸 메일까지 꼭 확인하래요. 그래서 그냥 에티하드는 보통 다 이렇게 좋게 얘기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날 진짜 합격 메일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CV 드롭 자체가 경쟁률이 진짜 셌어요. 왜냐면 4월 채용에서 많이 뽑고 6월 채용에도 많이 뽑는다라는 카더라가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대답도 그냥 저냥 잘 못한 제가 합격한 이유는 좀 이런 에티하드가 원하는 인재상의 모습을 보여드려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떨어진 이유 붙은 이유가 있으면 떨어진 이유가 있겠죠. 제가 한국에서 떨어진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참 사람이 1차에서는 제가 아무런 기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하고 친구처럼 가족처럼 봤는데 한번 붙으니까 좀 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 면접을 할 때 좀 항공과 스타일로 이게 돌아온 것 같아요. 좀 공손하고 서비스 마인드 투철하고 이런 한국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첫 번째 그 CV 드롭 할 때 봐줬던 그 친구가 제가 떨어지고 돌아가니까 저한테 와서 너 너무 좋은 앵거 안다. 너 우리 회사가 정말 좋아할 것 같다. 포기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봐라. 자기도 에티아드 되기 전에 에티아드 한 두세 번 떨어졌었다. 막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비록 떨어졌지만 나를 기억할 만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그거는 약간 에티아드가 이런 스타일, 내가 처음에 면접 봤던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두바이로 넘어갔어요. 두바이로 넘어갔는데 두바이는 경쟁률이 역대급이었어요.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도 그 매니지먼트 팀이 와서 너 이번 두바이 채용에서 붙은 사람 손들어봐라. 너나 진짜 대단하다 할 정도로 제가 또 그때 사진이 있으면 한번 첨부를 해볼게요. 이 호텔에 있으면 줄이 그 호텔의 지하 그 큰 홀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 지하에서부터 차 도로까지 쭉 이어질 만큼 줄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 어세스먼트랑 오픈데이랑 얘네 같이 온 거예요. 저는 인비테이션 레터를 받고 갔지만 그때 오픈데이로 간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사람이 너무 많았다.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원래는 원데이로 끝나는 스케줄이었는데 이게 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4일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으로 3일? 3일 정도? 너무 딜레이가 돼서 중간에 제가 너무나도 기다렸던 기회였지만 진짜 집에 가고 싶다 생각할 정도로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여튼간 그랬는데 두바이에서는 보자. 잠깐 컨닝 좀 할게요. 두바이에서는 어떤 거를 위주로 보여줬냐. 엉덩이 아파. 좀 편하게 앉을게요. 밑에 안 보이니까. 두바이에서는 네, 오히려 한국적인 모습을 보여드렸더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 친구들한테 없는 그런 특별한 점이 저는 한국인들한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또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친구들도 그 나라 각국에 좀 그런 매력을 갖고 있겠지만 한국인들은 면접에 특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질서정연하고 좀 막 토론 면접을 해도 그 질서정연함을 끌고 가려는 리더십,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토론 면접에서 말을 많이 해야 되냐 아니면 적게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토론 주제도 너무 단조롭고 정답이 없어요. 정답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그 답변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질문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거냐, 어떤 식으로 그 토론을 따라가는지 혹은 이끌어가는지 그 애티튜드를 보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때 학급 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요즘 친구들도 하죠. 저만 한 거 아니죠? 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여튼 그렇기 때문에 학급 회의를 통해서 그런 토론에 대한 기초,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어요. 토론이란 뭐 구성원들이 있고 사회자가 한 명이 있고 사회자가 진행을 하고 또 구성원들 간에 자연스럽게 찬반이 나뉘고 의견을 발표하면 뭐 뒷받침되는 내용 의견을 다시 한번 내고 호응을 하고 또 반대편 의견을 내고 이게 좁혀가다가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을 사회자가 발표를 하고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정말 수많은 나라의 친구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토론 자체를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는 좀 그런 친구랑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자기 의견만 얘기를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제 본인 혼자 자기의 그 논리를 막 엄청 설명을 해요. 그러면 토론이 안 되고 진짜 발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저희 조는 결론을 못 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관님이 2번이나 더 기회를 줬는데도 결론을 못 냈어요. 왜냐면 그 한 빌런의 친구가 있었거든요. 빌런 친구. 근데 그 친구 붙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리고 그런 걔도 붙고 저도 붙고 한 걸 보면서 아, 회사에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또 저런 사람도 필요한가 보다 이런 거를 느꼈어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친구였거든요. 그 조에서. 그 친구가 정말 많이 말하는 친구.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이 조금 말하고 저는 한마디도 안 한 친구였어요. 근데 딱 걔랑 저랑 둘만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뭐 말을 많이 해라, 적게 해라 그런 거보다는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최대한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친구가 영어가 조금 잘 안 들렸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쟤 뭐래 막 계속 저한테. 그래서 저도 뭔가 얘기를 하고 발언을 하고 싶은데 그 친구한테 괜찮아, 내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지금 이 친구들 이거 하고 있으니까 너도 한번 의견 내볼래? 이런 식으로 걔한테 집중을 했어요. 오히려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저희를 안 봐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 면접관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결론 때 얘기 못하겠다, 망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 보고 계셨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붙은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저는 그 친구 케어하느라 한마디도 못하고 이 친구는 자기 의견만 말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두 모르고 그래서 여차저차 흐지부지하게 끝났어요. 그 디베이트 면접이. 근데 애들 다 약간 끝나고 표정이 많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면접관님도 조금 기분이 안 좋았고, 왜냐면 저희가 기회를 줬는데도 결국은 못했고 얘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면접관도 좀 한숨 쉬면서 됐다 이제 나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다 망했다, 진짜 쟤 때문에, 저 빌런 친구 때문에 망했다 이거 생각을 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인 특 이런 센스가 좋아요. 한국인들은 그 디베이트에서 사용됐던 페이퍼라든지 뭐 볼펜 이런 것들이 너저분하게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냥 그거 정리해서 딱 보기 좋게 하고 애들 나가는 거 문 잡아주고 나가기 전에 너 고생했다고 그 면접관한테 고맙다, 그래도 기회 줘서 고마워, 그래서 안녕 하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에서는 뭐 이런 거 정리하고 이런 거 한 명이 하면 다 도와주고 문 열어주고 이런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모두 다 면접에서는 약간 이런 애티튜드를 보여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데 해외에서 한국인만의 이런 걸 보여준다? 딱 눈에 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안 한다고 또 분위기가 아니라고 안 하지 마시고 좀 한국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센스들 탁탁탁 집어서 좀 순간순간 보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는 이제 제가 가장 부담스러웠던 게 40분 정도를 영어로 면접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일단 그땐 영어를 지금도 그렇게 엄청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때도 막 엄청 지금보다 더 잘하지 못할 때라 그게 가장 부담스럽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했을 때 첫 번째, 한국인이 없잖아요. 거기는 한국인이 보여줄 수 있는 걸 좀 보여주자. 두 번째,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에띠아드 이런 사람 좋아하지 라는 인재상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최대한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어를 못해도 일단 그냥 끌고 나가는, 기세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 진짜 기세로 밀어붙였거든요. 들어가서 면접을 봤는데 제가 일단 느낀 거는 처음에 갔을 때 인사하고 뭐 이렇게 인사하고 나 앉아도 될까 한번 물어보고 앉고 이런 거 한국인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굉장히 더 프렌들리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프렌들리하게 해도 될까? 한국인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공손해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는 이게 프렌들리한 정도가 딱 적당한 정도? 왜냐면 외국 친구들은 진짜 프리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분들 좀 마음 편하게 놓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최종 면접에서 저보다 그 면접관님 분이 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또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외국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일본어 하는 걸 알고 외국어를 뽐내고 싶으셨나 봐요. 저한테 외국어를 막 검사받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테스트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최대한 호응했어요. 막 너무 잘한다. 진짜 너 일본어 잘하는구나. 나 이렇게 일본어 잘하는 외국인 처음 봤는데 그래서 너 잠깐 배운 거 맞니? 막 이러면서 근데 자기가 막 안에서 막 잊어버렸다면서 되게 수줍게 저한테 일본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알지? 영어나 일본어, 외국어는 안 쓰면 잊어버려. 근데 너 안 쓰는 거 치고 되게 기억 잘한다. 너한테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아. 이러면서 최대한 공감해주고 오히려 제가 역질문하고 막 그랬었어요. 제가 면접관인 양.
그런 질문했더니 약간 초반에 라포가 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서로 좀 이렇게 친밀감이 생기고, 그래서 그분도 저한테 좀 편하게 질문을 하시고 저도 좀 편하게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은 기본적인 질문을 받았고, 제 CV에 있는 거를 바탕으로 질문을 받았었어요. 뭐 서비스, 최고의 서비스, 뭐 최악의 서비스 이런 거는 다들 준비하셨죠? 저는 아마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하는데 뭐 어려움은 없었는지, 어떤 부분이 지금 하는 일에서 가장 좋았는지, 또 친구들끼리, 동료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헤쳐나간지, 이 정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에티하드에서 뭐 좋은 점, 막 이런 거, 그런 거 받았고, 저는 최고의 서비스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에티하드가 좀 추구하는 서비스, 이상적인 서비스랑 좀 연관을 지어서 대답을 했어요. 너무 대놓고 하면 티나잖아요. 너무 좀 면접 답변 같고. 그래서 일단 제가 받았던 최고의 서비스를 쭉 이렇게 이 일화를 쭉 얘기를 하고, 에티하드는 손님들을, 그러니까 탑승객들을 패신저라고 안 하고 게스트라 그래요. 집에 초대하는 게스트처럼. 그게 약간 모토거든요. 손님들을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좀 내 손님처럼, 진짜 내가 초대한 손님처럼 대접해주자. 약간 이런 게 모토예요. 그래서 그 게스트라는 단어에 좀 집착을 해요.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 아랍 문화권 자체가 좀 한국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가족 중점적이고, 손님이 오면 최고로 대접을 하고, 왜 저희도 손님,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 손님 오시면은 과일까지, 그리고 그릇도, 저희 집은 그랬거든요. 그릇도 원래 평소에 잘 안 쓰는 예쁜 그릇, 그 꼬지 과일 먹는 포크 같은 것도 좀 예쁜 포크 이런 걸로 내드리고, 좀 최대한 편하게 있을 수 있게끔 배려하고, 밥, 뭐 디저트 이런 거 끊임없이 갖다 주고,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랍도. 그래서 좀 이런 게스트에 대한 확고한 그런 고집이 있어요. 특히 에티하드는 손님을 게스트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서비스를 추구를 한다.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서비스가 왜 좋았는지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 사람이 나를 한 명의 고객이 아니라 진짜 자기 친동생, 가족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나를 게스트로 생각을 해줬던 것 같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딱 면접관님이 너 게스트? 너 우리 또 손님 게스트라고 부르는 거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에티하드도 손님을 그냥 패신저로 안 하고 정말 손님처럼, 내 가족처럼 뭐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게스트로 부른다고 하더라. 나 이거 알고 있다. 이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내가 너네 회사를 이만큼 알고 있고, 특히나 너네 회사 이런 프로시저에 최대한 공감을 하고 있고, 나도 그거에 동의를 하고, 내가 만약 너네 회사에 들어간다면 그런 서비스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 학원에서 일하면서 좋았던 게 뭐냐, 애들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체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긴 하는데, 에티하드가 그 플라이 내니라고 그 애기들을 봐줬던 서비스가 있었어요. 최대한 어머니들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 없어진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나 애기들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나 에티하드 원래 오고 싶었잖아. 플라이 내니 서비스 있었잖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혹시 뭐 다시 할 계획 있니?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역으로 한국에서는 면접자가 면접관한테 질문을? 그럼 면접관이 예를 들어서 질문은 저희가 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외국 항공사는 좀 더 프리해요. 뭐 저희 항공사가 더욱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자기도 플라이네니 서비스 너무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없어져서 너무 아쉽다. 근데 우리 코로나 이후로 예전에 있던 서비스 다시 한번 검토 중이고, 뭐 너가 우리 회사에 이렇게 관심 가져줘서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에티하드는 친구 같은, 가족 같은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에티하드의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저희 크루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무해해요, 친구들이. 진짜로. 뭐 하나 잘못돼, 뭔가 내가 실수를 해, 그러면 그걸 리포트 해야지, 막 내가 쟤 어떻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다 커버해주고, 야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 이렇게 해줄까, 너 잠깐 앉아있을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어떠한 그룹에든지 저는 미친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 무리에 미친년이 없다면
그건 바로 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비행이 좋고 너무 순조롭고 너무 애들이 착하면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요. 혹시 내가 그 미친년은 아니었는지. 근데 지금 그 미친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좀 그런 무해한 친구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로 잘 어울리고 좀 녹아들고. 근데 이게 사실 항공사 분위기를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것도 좀 큰 장점으로 생각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항공사는 어쨌든 간에 좀 분위기 자체가 경직되어 있고 또 리포트가 심한 회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루들끼리 사이가 좋다. 크루들끼리 서로 백업을 해준다. 이게 저는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회사도 알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자체를.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친구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단호함이 있는? 왜냐면 안전상의 문제 있을 때 손님한테 단호하게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 동료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하지만 뭔가 매뉴얼이 아니고 정말 크리티컬한 리즌에 있어서는 좀 단호하게 동료들이 이끌 수 있는 모습을 딱 한번 보여주는 거.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 유연성이 있는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또 너무 강력하게 약간 자기 주장 빡 해가지고 아니 우리 이렇게만 해야 돼. 나를 따르라. 약간 이런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애매모호한 스타일? 오히려 이게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좀 순정적인 스타일을 좋아하는 면접을 가면 오히려 내가 진짜 서비스 마인드 투철한 좀 순정적인 그런 케빈 크루라는 마인드셋을 갖고 들어가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센 스타일을 좋아하면 좀 더 똑부러지고 내가 성격이 좀 센 스타일이다 라고 마인드셋을 하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에티하드는 약간 애매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애매하지만 하나, 옆집 좋은 친구다. 나는 옆집 좋은 친구다 라고 마인드셋 이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시면 그래도 좀 편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영상을 좀 끝마치면서 면접 답변의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키워드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듣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접관에게는 제 답변이 정말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접관에게는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소름인 건 면접관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또 괜찮을 수도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런 기준으로 그분들을 뽑느냐. 저는 좀 풍겨져 나오는 그런 바이브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답변 하나로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답변은 좀 별로였지만 어떤 사람인 것 같다. 이런 바이브가 있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도 좀 필승 답변, 키워드, 에티아드의 중요한 코어 밸류 이런 거를 포함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사실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너무 잘 나오고 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다른 분들 영상을 봤을 때 거기서 충분히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영상이 다른 영상들에 비해서 좀 애매모호하고 뭉뚱뭉뚱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런 제 영상으로 그런 바이브를 좀 잡아가시는 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나서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 한두 번 정도는 더 보시고 대충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그런 가벼운 얕은 그런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거를 딱 면접하기 전에 딱 마음에 두고 면접에 임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저도 막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략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분위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막 엄청 외향적이고 막 그런 옛날엔 그런 편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편 아니더라도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면접장에 가서도 좀 그 면접에 온 친구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좀 분위기 좋게 좀 편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좀 분위기에 따라가잖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에 맞춰 있다 보니까 실제로 면접관이랑 면접을 볼 때도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져서 얘 되게 밝은 친구구나, 얘 되게 밍글윗하기 좋은 친구구나 이런 거를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가량 지금 이걸 찍었는데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서 올리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면접도 화이팅 하시고 기간이 최대한 14일 정도, 7일 정도 남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14일이니까 7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면접 준비 잘 하시고 최종 보시는 분들은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번 하이어뷰 면접뿐만 아니라 다른 오픈데이들도 꾸준히 열리고 있어요. 지금 비행기도 많이 들어오고 그만큼 에티아드 약간 성수기거든요. 친구들도 많이 뽑고 아마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회사에 어떤 회사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충분히 승무원으로서 일하기엔 좋은 회사인 것 같다. 추천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깰 뻔했어. 일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남은 기간